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이클 잭슨, 그가 부활한다.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레전드 뮤지컬 마이클 잭슨 스릴러 라이브. 런던 오리지널 팀 첫 내한 공연. 마이클 잭슨이 남긴 불멸의 히트곡과 퍼포먼스. 이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의 마지막 무대. 2013년 12월 11일에서 15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클 잭슨 스릴러 라이브. K모션으로 안전하게 편하게 시작하세요. 카드 없는 카드 생활. 국민 생활의 힘 KB국민카드.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 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일찍 일어났네. 네, 첫 출근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꿈이 있다면 도전을 겁내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던 그분의 두 번째 첫 출근입니다. 와, 아버지 오늘 진짜 멋있어요. 괜찮냐? 누구나 도전 앞에선 다시 청년일 수 있도록. 누구나의 가능성으로. SK텔레콤.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Love.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People. 더 깨끗한 새. 나의 에너지는 LPG다. Love, People, Green. 안녕하세요. 스타겐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행히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4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온 건데요. 이것에 힘을 받으면서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떨어졌던 이 낙폭을 다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중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 다음 주 전략까지 미리미리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스타겐 라이브 매주 금요일에는 이 스타겐 증권방송 소속 전문가들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서진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 항상 어렵고 고민이 되는데 이 주식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놓치면 아쉬우시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스타겐 전문가 롱머니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 오늘 처음이라서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혹시 제가 방송 중에 조금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첫 방송이니까 저렇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차차 더 나아지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 문서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오늘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통 증권 방송은 좀 딱딱한 형식의 방송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제 딱딱한 방송을 듣다 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쉽고 편하고 재밌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도록 제가 노력을 하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첫 시간이면 자, 한번 일단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시간인데요. 자, 첫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돈을 처음에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벌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개인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못 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문제죠. 그렇다면 뭐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손실을 보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2개 정도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살펴보면 물리기랑 물타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안 나와서 제가 이러는데요. 첫 방송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이 방송도 지금 처음이라고 지금 이것도 지금 시스템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냥 그냥 지금 보이는 대로 그냥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표적으로 손실 내는 구조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는 것과요. 또 하나는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고 그리고 물타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일단 물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죠. 성급한 매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살면 못 살 것 같아. 완전히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성급하게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요. 정작 매수를 하면 바로 수익이 나나요? 안 나죠.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지. 아니면 내가 팔면 항상 올라갔었어. 그래서 계속 기다리죠. 매도 타이밍 그렇게 해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놓친 손절매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물리기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물리기가 이어지다 보면 그리고 나서 2단 콤보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물타기가 시작이 되게 되죠. 보통 이제 이 물타기는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물타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물타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개인이 아니죠. 인간들의 욕망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개인들의 본능을 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게 되고 결국 끝내는 투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손실이 안 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주 쉽죠. 물타기 안 하고 그리고 안 물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타기 안 하고 안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요. 정확한 매도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사 물렸다 하더라도 철저한 손절매 라인을 지키시면 되는 거죠. 아주 쉽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데 왜 이걸 못해서 지금 손실이 나시는 건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이러냐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아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야기는 마치 무슨 이야기냐면 뭐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이 좋냐라고 할 때 뭐 얼굴은 김태희, 몸매는 이효리, 성격은 뭐 때로는 조신하고 때로는 털털하고 그런 뭐 부잣집 셋째 딸 뭐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누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어딘지 알고 누가 어떻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어딘지 압니까? 다 그건 지나고 나면 아는 거죠. 물론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찍어준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믿으셔서 살인살인 하시셨나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내가 잡아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굳이 전문가 활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전문가인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찔리기는 하는데요. 그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찾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못도 꽂힌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못 한단 말이죠. 손절 매도 하기 어렵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손절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바로 되겠다. 네, 이제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 물리십시오.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물리고 물타기 하십시오. 왜 이러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니 아무리 바꾸려 해도 잘 바꿔지지 않아요. 이 말은 아니 오른손으로 평생 내가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밥을 먹으라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에 안 와닿고 체감적으로 할 수가 잘 없어요. 왜냐? 손절매 하는 건 어렵죠.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본전 심리 투자자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을 이기고 그거를 깨고 다른 매매법을 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주식할 때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냐? 그냥 물리고 물타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방송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러니까 물린다는 말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다른 편으로 본다면 뭐예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끈기가 많다는 겁니다. 끈기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엉덩이가 무겁다는 말은 그만큼 주식을 잘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런 물리기를 워렌 버핏이 했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맞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부릅니다. 물타기도 하십시오. 물타기도. 물타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자금 집행에 있어서 과감하다는 겁니다. 과감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만큼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만약에 워렌 버핏이 매매를 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분할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단지 그 차이는 뭘까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 물렸다고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면 물타기를 했다고 하고 워렌 버핏 같이 유명한 분들이 하면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타기 죄송합니다. 분할 매수라고 할까요? 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냐 안 나냐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에 있어서 이 물타기와 물리기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아주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대신 이제 아무렇게나 물타기를 하라는 건 아니죠. 자, 일단 죄송합니다. 물리기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리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리려면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물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릴 때 왜 손실을 보냐? 이건 딴 게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뭐냐? 처음에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수익을 낼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수익을 내려고 매매를 하지 왜? 예. 죄송합니다. 예. 왜 주식을 손실을 보려고 매수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하자마자 수익이 나던 종목이 있던가요? 그런 착한 종목이 있었나요? 없으시죠.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종목은 많지 않았죠.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시면 처음부터 좀 많이 떨어지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처음부터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종목을 매수하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를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한 1억 원 정도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나는 무조건 이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매수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바로 한 번에 투자 금액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때 한 1억 원 정도를 내가 처음부터 매수를 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그냥 1억을 투자를 합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수익을 낼 거니까. 내가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1억을 바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좋아요. 많이 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샀는데 자 1억 원을 제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났어요. 자, 10% 정도까지 났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난 처음에 이 종목을 샀을 때 한 20% 정도 수익이 날 줄 알았는데 사자마자 10%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첫 방송에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예. 여러분들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대부분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냉정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종목을 사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게 내 종목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감성이 앞서죠. 왜냐? 내 종목이니까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온전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자, 내가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밀리면 심리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이미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물타기가 될까요? 소위 말하는 분할 매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죠. 조금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쉽게 말하면 이 원칙을 세워놓지 않는 거죠. 원칙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총알은 떨어지죠.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그 총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주식이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종목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속된 말해서 잡주였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종목을 사기 전에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실제로 종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난다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이지 않게 되죠. 그때부터 보면 이제 그때 제대로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대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기만 바랄 뿐이죠.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도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 있지 않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물타기 그래 좋아. 물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죠. 자, 그렇게 빨리 물려버리고 빨리 지쳐버리면 이 종목이 정말 제대로 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많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기다린 시간이 그냥 끈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끈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언제든지 빨리 팔려고 하죠. 빨리 매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올라버리면 계속 매도를 하죠. 그래서 뭐 잘하면 본전까지 올라오면 이제 매도를 하겠지만 만약에 본전이 안 났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참 주식시장이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겨우 이 종목 정말 안 좋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자, 매도를 했어요. 자, 매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면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건 마치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시험 칠 때 한참 문제를 찍을 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번이랑 3번이랑 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보면 3번을 찍게 돼요. 예, 3번을 찍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끝나고 나서 고민을 이제 시험 끝나기 전에 막 고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4번을 결국 찍어버리고 말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답안을 나오고 나면 앞에 제일 처음에 찍었던 3번이 맞다는 말이죠. 예.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괜찮았던 종목은 정말 괜찮았던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생각을 조금 잘못한 거죠. 예. 처음부터 내가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들어가고 그러다가 물타기를 아무 원칙 없이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제대로 올라가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손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얘기를 드려서 바꿔 이야기를 드리자면 처음부터 내가 샀을 때 떨어질 거란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 생각은. 떨어질 거라 그러면 왜 주식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것 똑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을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샀을 때 자 떨어진다고 본다. 한 10% 정도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10%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한 1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1억을 투자를 안 하시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신 거예요.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셨다가 떨어지면 10% 떨어지면 그때서야 원래대로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났을 때도 아무래도 10% 떨어진 이후에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 기다릴 수 있는 끈기가 좀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내가 수익을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오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본전 아니면 손절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손실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분할 매수 계획을 시작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라는 건데요. 자, 이야기 들으면 조금 또 의아한 소리 있는데 무슨 소리냐? 주식을 그만 바닥에서 잡아야 지금 고점에서 잡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자, 통계적으로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바닥과 그다음에 고점을 잡을 확률은 실질적으로 2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20%밖에 되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종목들 중에서 실제로 바닥이었던 종목이 있었나요? 물론 한두 종목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바닥이라 생각하고 잡았는데 지하실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속상하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경험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못 잡는 그러니까 확률도 낮은 바닥을 잡으려고 자꾸만 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차트가 한번 보이실 건데요.
자, 보면 이건 제가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랑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이제 그 통계치를 보고 정말 그런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자, 여기서 자, 보시면 한 4,500원에서 쭉 상승을 했어요. 7,100원까지 쭉 상승을 했어요. 분명히 많이 상승했죠. 바닥에서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죠. 정말 고점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고 좀 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주가가 저희가 샀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갔죠. 19,000원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한세 시럽입니다. 한세 시럽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뭐 모든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일반 초보 투자자분들이 고점을 잡을 확률, 바닥을 잡을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바닥을 잡으려 노력하지 마시고 일단 가는 종목에 투자를 하십시오. 가는 종목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바닥만 보다 보면 잘 가고 있는 걸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지금 이 예를 들려드렸잖아요. 잘 가고 있는 거 분명히 저거 고점 상투 같죠? 근데 막상 한번 잡아보세요. 그게 진짜 상투인지. 내가 상투라고 생각해서 잡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좋다. 그래, 알겠어. 예. 그래, 물리고 물타기 내가 제대로 할게. 자,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가서 물리고 물타기 하면 될까요? 아니죠. 노는 물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노는 물을. 예. 왜 노는 물을 달리 하셔야 되냐? 아무 종목이나 가서 물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잡주예요. 잡주에서 문서진 전문가가 물리고 물타기 하는 건 좋대. 그러니까 물리고 물타기 하래 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가서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잡주에 투자를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다? 예.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를 해서 그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물타기를 하고 제대로 물리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제대로 된 종목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 돈이 모인다. 자, 언제나 안정적이고 큰 시세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SK텔레콤의 차트입니다. 90년대 때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자,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자, 5만 원에서 지금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거는 뭐 이후에 뭐 액면 뭐 붕화를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싸진 가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때는 한 200만 원 정도 갔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가치로 보면 자, 5만 원인 게 50만 원까지 갔어요. 10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자, 이 당시 시장이 어땠냐면 지금 이 당시까지는 계속 유선 전화가 대중화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선 전화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선 전화에서 무선 전화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무선 전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시세를 난 거죠.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SM 같은 것들. SM은 뭐였나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뭐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 팝송을 들었고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를 봤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는 어떻게 산업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한류라는 이름하에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SM의 주가가 어떻게 갔었나요? 아주 급등을 많이 했죠. 자, SM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었죠.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피처폰을 사용하다가 이 일반 피처폰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녹스, 파트론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이 뭐 거의 뭐 300%, 뭐 400% 이런 수익을 냈죠. 이런 종목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수익이 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자, 이 종목인데요. 자, 이건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은 자, 왔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 여기에 고점이겠죠. 자, 여기서 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자,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결국에는 이 종목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기서 자, 고점에 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자, 여기서 물타기, 아무 때나 물타기 하셔도 돼요. 여기서 물타기 하셔도 돼요. 여기도 아무 때나 물타기 하셔도 돼요. 자, 그러다가 떨어져도 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그냥 제도 그냥 물려 있으시면 됩니다. 그냥 쭉 물려 계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 구간이죠. 자, 여기서 물렸어도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컴투스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왜 바뀌었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갔었나요? 지금까지는 게임이라면 컴퓨터에서만 했었어요. PC에서만. 그런데 자, 스마트폰 시장이 바뀌면서 컴퓨터를 모바일에서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컴투스가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있겠죠. 그래,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 패러다임이 바뀌냐? 그것도 네가 이야기해 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물어보실 건데요. 전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쪽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지 제가 앞으로 계속 제가 있는 강의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은 어떤 종목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쪽인데요. 자, 테슬라 차트입니다. 자, 테슬라. 자, 다음 할리버튼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스북의 차트입니다. 자, 다음 타임워너의 차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만한 산업의 변화는 에너지 산업과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서 차세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뀜이 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제가 정리된 차트와 그리고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로 제가 다음 주에 그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자, 11월 오늘이 이제 11월 달 첫날이니까 자, 11월 달 시장 관전 포인트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예. 그리고 환율의 방향성입니다.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환율의 방향성은 함께 보셔야 되겠죠. 예. 일단 환율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환율 방향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제가 HTS가 지금 잘 안 돼서 제가 차트를 못 보여드린 게 참 안타까운데요. 자, 환율 방향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달러의 흐름과 연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달러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며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강세를 보였을까요? 예, 시장에서 연준이 생각보다 이번 FOMC 회의가 성명서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생각보다 연준이 매파적으로 바뀌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 어디를 봐도 매파적인 성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이 없었던 주택시장 둔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내라는 말을 생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내라는 말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성명서에 어디가 매파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그냥 시장이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달러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일정 수준 올랐다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 일시적으로 반등은 줄 수 있대.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은 1,050원, 박스권 상단은 1,070원을 두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환율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외국인들은 수급은 시원하게 들어오기 어렵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안 들어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환율적으로 봤을 때 확률상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우리 시장에 보여왔던 그런 강력한 매수는 조금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까지 자 외국인 투자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안 들어온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급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한 번에 많이 안 빠진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긴 기간 동안 우리 시장을 매수했던 세력 중에 상당수는 미국계 뮤추얼 펀드입니다. 미국계 뮤추얼 펀드의 성격은 롱머니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치고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긴 기간을 두고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단기적인 환율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의 포지션을 정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머니 자금들은 좀 다르겠죠. 한머니 자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환차익을 노리고 짧은 매매를 하려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럼 그들 자금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만약에 박스권에 갇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재미없는 장이 된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머니들은 강하게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 한머니의 수급이 빠진 상태에서 롱머니 성격의 자금만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건데요. 솔직히 저는 저 밑에 거 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 쇼핑 시즌 이거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1년 총 이제 소비 매출의 20%를 이 기간에 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소비 시즌 같은 경우는 미국 내의 잔치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달라졌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매 대행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쇼핑 시즌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미국의 쇼핑 시즌에서 물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즌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전 글로벌적으로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 중국의 삼중전해인데요. 지금 현재 이 삼중전해와 관련돼서 의견이 한 두 가지가 엇갈립니다. 자, 이때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라는 점과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긴축을 할 것이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긴축 쪽으로 조금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리커창 총리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보를 보면 급진적으로 뭔가 중국을 성장시키겠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중국이 앓고 있는 뭐 공무원들의 부패라든지 지방정부와 부실은행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실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렇다면 이번 삼중전에서 급진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과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기 위한 일종의 긴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중전에는 우리 시장에 악재만이 될 것이냐라고 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이게 악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단 하나, 이 삼중전에서 지금 현재 나올 만한 것 중에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농촌개혁입니다. 농촌개혁. 자, 농촌개혁이 뭐냐면 지금까지 중국의 농민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과 농민 간에 이 빈부격차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농촌개혁을 할 겁니다. 농촌개혁의 골자는 그거겠죠.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형성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수입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이라든지
그리고 토지 개발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밖에 없었어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채권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도 안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걸 모자라는 비용을 대부분 다 차입을 했었는데요.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 쪽에서 차입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자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자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의 형성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 겁니다. 뭐냐? 재산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재산세를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추가적으로 차입을 해야 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중국 정부, 지방 정부의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농민들이 자 토지를 팔고 번 수익으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를 하겠죠. 지금까지는 묶여서 못했던 걸 땅을 팔므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고 있는 내수 경기 부양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농촌 개혁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생각에 우리나라 중국 관련 소비주에는 큰 호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중국 그러니까 뭐든지 이벤트 전에 시장이 기대감으로 오르면 항상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항상 이벤트 전에 많이 내리면 오히려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오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이 3중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3중 전에 시장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버리면 조금 물량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에 3중 전에 이전에 긴축 우려감으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씩 매수를 해 두시면 괜찮을 겁니다.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할 것이냐? 이건 아까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농촌 개혁과 관련된 수혜주, 중국 내수 관련 수혜주를 매수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이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많이 오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자, 다음 방송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종목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지 그러면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그리고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왜 바뀌는지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게 왜 좋은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대단히 고맙고요. 제가 진짜 처음에 너무 많이 떨었어요. 너무 많이 떨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떠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제가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고 횡설수설한 것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제가 저의 진가를 알아보시려면 자 11월 16일 동 콘서트가 있죠. 그때 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떨었다고 해서 저 사람 그때 강연에 나가서 떠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 한번 와보십시오. 정말 떠는지. 자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서 그런데 다음 방송 때는 절대 안 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때는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제가 뵐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제 방송 들어주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고민 해결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사는 동안 아프고 다치는 것도 걱정되고 혹시 사망할 경우에 대비도 걱정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생존 시에도 사망 시에도 치매에 걸려도 5대 질병에 걸려도 또 다치거나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을 해도 보장되는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는 동안 아픈 것도 챙겨주고 혹시나 죽을 경우에도 챙겨주는 그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실버보험들을 보면 어떤 거는 죽었을 때만, 어떤 거는 아프고 다쳤을 때만 보장해 주니까 많이 아쉽지. 네, 그렇다면 오늘 정말 좋은 기회에 만나신 겁니다.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혹시 모를 치매로 인한 간병비 부담도 대비하실 수 있게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또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다칠 경우에 대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특약으로 이렇게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의 진단금도 보장해 드립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특약으로 다치거나 고혈압, 간경화, 백내장 같은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네, 어르신들께 필요한 보장들을 모으고 모아서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게 나온 실버보험입니다.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니까 늦기 전에 지금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44-0769 1644-0769. 네,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이런 실버보험을 원하셨던 거죠. 아침에도 걱정되지, 여기저기 큰 병 앓는 것도 걱정되지, 혹시 세상 떠날 경우 뒷일도 걱정되지.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덜 수 있으면 딱 좋지. 그래서 이 보험을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사망 시 사망보험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나이 들수록 치매도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매 간병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거기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폐질환 같은 큰돈 드는 5대 질병도 특약으로 진단금을 보장하고요. 이뿐 아니라 특약으로 재해나 당뇨, 고혈압, 백내장 같은 노인성 8대 질병으로 수술 시 수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정액 보장해 드립니다. 이 모든 보장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보장받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장들에 해당될 경우 또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장 신한생명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나이 들어서 아픈 것도 걱정되고 혹시 모를 사망에도 대비해두고 싶으시다면 지금 신한 빅플러스 실버보험으로 전화해보세요. 1644-0769 1644-0769. 남녀 20세에서 최대 70세까지 가입되고 최대 90세까지 보장되며 일부 특약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됩니다. 치매보장 개시일은 계약 2년 후부터이며 재해로 인한 치매는 보험계약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실버 수술보장 특약은 재해 및 약관에서 정한 노인성 8대 질병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5대 질병 진단특약 A는 약관에서 정한 5대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며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2대1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